세상의 교양과 상식, 인천과 경기 북편. 이번에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관련한 최초의 쟁점은 최근에 이제 경기 북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한 상태의 중심을 어디로 하면 좋을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경기 북부 전체적인 그런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기 북부에는 이제 그 임진강과 한탄강 라인, 가장 북쪽에 있는 연천, 동두천, 포천, 파주, 이쪽이 이제 그 이 임진강 한탄강 라인이 되겠고, 양주와 의정부 지역은 한강 지류인 중랑천 상류에 이제 그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북한강 라인의 가평과 남양주, 한강 본류의 구리, 고양, 요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그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포는 경기 북부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접경의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인특별시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김포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김포가 빠질 개연성도 이제 크다. 그랬을 때 김포는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렇게 이제 그 갈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기 북부의 그런 그 한 10개 시군 정도가 이제 포진한다라고 얘기하면, 지리적인 중심점은 동두천과 양주의 접경 정도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낙후 지역인 경기 북부의 특화 발전,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기존의 이제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용인하고 있고, 이런 분리 독립을 갖다 이제 주민투표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시화된 상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상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은 서울시가 지금 갑자기 메가시티 구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그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기 북도를 김포시 포함하게 되면은 400만 가까이나 되는, 김포시를 빼더라도 이제 350만 정도의 그런 그 대규모 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사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라든가 전북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와 비교해 볼 때 특별자치도로서의 그런 권위 내지는 성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인구를 갖다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은 경기 남부와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된 그런 측면에 이제 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GRDP라고 얘기하는 지역 총생산, 그 다음에 기업체, 고속도로 총연장, 도시철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현저한 격차, 교육시설 말할 바가 없겠죠. 이런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통한 독자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구상이 만약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또 실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도권을 갖다 이제 3분하는 그런 그 경인특별시 구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이 분리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그런 변수입니다.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우리나라 시군과 비교해서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시정촌 통폐합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시정촌은 한국의 읍면동에 가까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너무 크면 곤란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좀 너무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또 교통통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면적이 좁은 것이 유리했지만, 또 요즘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좋아지면서 좀 넓어져도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고, 지방 소멸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그런 또 이 측면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착안해 봐야 될 변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지역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독자적으로 좀 자율성을 많이 줄 것이냐라는 그런 거. 특히 이제 미국은 주정부는 일종의 국가 개념이죠.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뉴욕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주의 독자성을 주고 연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연방은 정말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주가 국가처럼 이제 많은 권한을 갖다 행사하는, 그 대신 권한을 주되 돈은 보조금은 줄이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난 시대에 미국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신연방주의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작다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금을 차등한다거나 이런 자율성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대를 병행하는 모델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성명서를 갖다 이제 발표하고 경기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지인이 이 성명서를 보내줘서 이 서명에 동참을 한 일인으로서 성명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북부라는 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변변치 않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군사 보호시설 규제 때문에 이제 또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가 있고 해서 또 하천변이라 해갖고 하천 규제가 있고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이제 경기 북부는 경제적인 저발전 상태에 직면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경기 북부가 안보 때문에 희생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멍해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적어도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분리된 상태의 특별자치도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의 사례에 비추어서 충분히 이제 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제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청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기존의 대도시인 고양이나 남양주나 의정부부터는 지리적인 중심점이고 군사기지로서의 그런 소외 내지는 피해가 가장 가중된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와 연결된 그런 양주시 접경 정도의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동두천시까지 GTX C 노선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례는 전남이나 충남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두천과 양주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된다. 동두천이란 지역이 이제 미군 기지로서 이제 오랫동안 희생해 왔다. 그리고 양주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수도권 그런 제2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중심부의 그런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다 연결하기에 유리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측면의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양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양주시는 이제 동쪽은 신도시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신도시 지역이고 좀 남쪽이나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친자연적인 그런 이 좀 촌락 지역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 양주시는 동두천과 의정부 사이에 이제 자리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장흥유원지, 수도권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장흥유원지, 북한산 너머에 있는 그런 송주 지역을 갖다 이제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석, 광적, 뭐 은현, 남면, 뭐 이 남면은 이제 파주 쪽으로 이제 이 가막산 밑쪽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양주시의 그런 행정구역에 들어있는 시가화된 동지역, 그 다음에 이제 면지역, 이렇게 양주시가 이제 포진해 있고요. 이 양주시는 과거에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 뭐 남양주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주보다는 훨씬 더 인기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발전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양주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유산으로는 회암사지, 지금의 덕정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는 이성계가 이제 태상왕 이 시절에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이성계가 원래 무장 출신으로 이제 함경도 동북면 지역에 거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뭐 이런 포천이라든가 양주 지역을 갖다 이제 오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그런 이성계 저택이 포천에 있었다 그러죠. 양주와 붙은. 그런 인연으로 이성계가 회암사지에서 이제 말년을 보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인근에는 또 의정부와 접한 불곡산 지역에 되게 이제 산세가 좋고 청량한 그런 멋진 그런 주거지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관광지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의 연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장흥 관광지 주변에 밀집해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볼 수가 있겠고, 양주시가 이런 시가화된 지역과 이제 촌락 지역이 혼재된 그런 지역인데요. 이런 양주시 발전을 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에 양주시 도시공사로 확대 재편되면서 지역 개발에 그런 견인차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평가에 참여했던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도시공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방공기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3년 연속 지방공기업평가 가등급에 이렇게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뭐 예를 들어 별산대 놀이 같은 그런 전수교육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양주 가나지,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인지도도 높이고 지금의 낮은 브랜드 가치를 갖다 이제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옥정 신도시가 많이 선전하고 있죠. 초기에는 이제 미분양으로 많이 고생했었습니다만 GTX역 같은 것들이 유치가 되면서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양주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이 유치돼서 제조업체가 강화될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이제 한반도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락한 연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연천이라는 것이 이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지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었었고, 지질학적으로 뭐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 특히 이 1948년, 지금은 접경 지역이지만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활용해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원선 기차가 다니던 길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원선을 지금 단절돼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강산을 좀 연계해서 가는, 원산까지 가는 기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의주와 신의주와 이제 문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가 고속철도로 개편되기를, 우리가 굳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 내리지 않아도 한 번에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1대1로의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경의선이 고속철도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개성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원선 철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회하는 고속철도 노선,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그런 이런 방안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낮은 선봉을 경유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런 라인으로 경원선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임진강에 자리한 고랑포 지역은 병난도와 아주 가까운 그런 고려시대의 그런 아주 유망한 항구였었고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번성한 그런 항구로 이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연천을 대표하는 시가화된 지역이죠. 이제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좀 뜨고 있는 전곡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선사 유적지, 구석기 유적으로 유명하죠. 구석기, 특히 주먹도끼라는 것이 이제 서양권에만 자리하던 그런 선사 유적이었었는데, 이런 동양권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한 3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 유적으로 주먹도끼가 이제 발견된, 그것도 이제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던 동두천에 근무하던 미군 병사가 한탄강에서 이제 산보하다가 이제 발견한 그런 일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 한탄강과 임진강이 겹쳐지는 그런 두물머리 지역에 이제 선사 유적지가 이제 이 포진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적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연천 지역은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일교차와 연교차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일교차와 연교차가 있으면은 뭐 과일이라든가 곡식의 풍미 같은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씨 없는 청도 단감, 아삭한 거창 사과처럼 찰진 연천의 쌀도 대단히 유명한 그런 특산물이 되겠고, 연천을 대표하는 뭐 여러 농산물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좀 알려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부가적으로 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연천이 낙후 지역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런 이 재교육이라든가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이 평가 모델에 참여하면서 낙후 지역 연천이기만 하지만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의 그런 쟁점을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성과의 활용이라든가 추진 기반 강화라든가 특화라든가 중층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특색 있는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에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천은 임진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탄강부터 시작해 갖고 쭉 연결된 그런 화산, 용암이 흘렀던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와 비슷한 그런 현무암 그런 지형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임진강변이라든가 한탄강변은 그런 돌의 색깔이라든가 지형의 모습이라든가 절벽 지형이라든가 아주 멋있는 풍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접경 지역 규제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리조트라든가 관광지로 아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많다. 그리고 이 천연의 장벽들은 삼국시대라든가 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가치를 갖다 이제 지니고 있었다. 특히 임진강변은 삼국시대의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 요충지에 이제 삼국이 번갈아 가면서 토성을 축소하고 거주했던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파주시와 접한 그런
연천군 백강면 학곡리이라든가 또 상부로 올라간 동일리, 우정리 요런 지역은 되게 이제 그 신석기 시대에부터 이제 그 이 주거가 많이 이루어졌고 적석총이라든가 또 뭐 구석기와 연계되는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흥항 순수 위로 추정되는 파주시 가막산의 비석이라든가 또 고구려 토성인 그런 호로구루라는 것이 이제 그 고랑포 항구 인근에 이제 그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과거에는 이제 그 군사보 지역이 되겠고 북한의 남침을 격퇴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대라든가 진지라든가 뭐 자주 포대 같은 것들이 아주 조밀하게 배치돼 있고 강변에는 토치카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 아주 벙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조밀하게 요즘은 뭐 전략적 가치가 많이 이제 떨어졌지만 그런 그 군사 대치의 흔적 같은 것들이 많고 뭐 지뢰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조성한 파주와의 접경인 적성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임진강 절벽 지형이라든가 가막산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 이제 그 북쪽 임진강변에 적석총 유적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없던 시절에는 강변에서 생활을 영위하기에 이제 아주 좋았던 그런 무대. 그리고 예전에는 교통로가 다 해운, 강변, 수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수로를 이용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고려 시대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개성이랑 이 철원이죠. 이 태봉의 수도가 철원이었었고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었죠. 그 두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임진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진강을 무대로 해서 개성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이 철원까지 오가면서 이제 임진강변에서 이제 주로 머무르다 갔는데 그런 인연으로 임진강변에는 왕건 이래 고려 시대를 갖다가 이제 그 회상하는 사당 뭐 승의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테마들이 이제 그 낙후 지역인 연천 속에 이제 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성 인근에는 신라가 망하고 고려에 이제 기부한 뭐 경순왕, 신라 마지막 왕이죠. 이 경순왕의 릉도 이제 그 고랑포 항구 인근에 고랑포항이 지금은 연천군 장남면이라고 이제 그 표현이 되죠. 그 지역에 이제 그 자리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고려라든가 이런 그 신라라든가 뭐 이런 그 교체 특히 신라는 너무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신라가 먼저 철원이라든가 연천, 원주 쪽으로 진출해서 중심지 역할을 새로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오래 존속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상도 한번 해보곤 합니다. 더불어서 연천 지역은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이제 그 독립군 특히 왕산 허위의 부대가 이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또 1974년에는 최초의 남침 땅굴이라고 얘기하는 고랑포 땅굴이 발견된 지역이 이제 그 연천이기도 하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연천의 지도 약간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천읍이라든가 전곡읍을 중심으로 이제 포진이 되고 있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백항면이라든가 장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진이 되고 있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천이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가 파주거든요. 파주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옆에 보시면은 파주시 지도가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파주 중에서 가장 연천 같은 그런 뭐 면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임진강변의 적성면 지역입니다. 거기 임진강 라인이 이제 쫙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임진강변의 이제 그 적성면 지역이라든가 법원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지촌이 이제 자리했던 그런 또 흔적이 있고요. 문산도 기지촌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문산에 보여요. LG 필립스의 그런
이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문산은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문산이 더 활성화되려면은 경의선 그런 라인을 활용해서 좀 이 문산까지도 GTX 라인이 이제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임진강 라인과 요 한강 라인이 겹쳐지는 그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해로 흘러나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는데, 요 강의 하단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그 신도시 지역, 여러분 뭐 고향에 일산 신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파주에는 뭐예요? 운정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운정 신도시 지역 같은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파주시 지역도 좀 더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이 상부에 소외된 적성면 지역이라든가 접경인 군내면 지역 쪽도 우리가 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남북의 긴장 완화를 갖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구상과 연계해서 연천 지역, 파주 지역 이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화발전 전략 같은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세 번째 테마는 가평이 배양한 공공 서비스 역량. 뭐 사실 가평이라는 곳이 이제 되게 친환경적이고 전원도시적인 성격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가평이 왜 전원도시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을 대표하는 것이 강변과 산지입니다. 강변과 산지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가평에 가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일단 전국 인기 캠핑장 순위에 한 10위권에 2개가 들어가 있다. 그 2개가 뭐냐? 자라섬 캠핑장과 연인산 캠핑장이다. 자라섬이라는 것이 이제 가평역에서 내리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수도권 이제 전철 이 경춘선 라인이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춘천 근처에 있잖아요, 가평이. 그래서 가평에서 역에서 내려갖고 바로 이제 이 자라섬을 가는데, 뭐 철철이 뭐 꽃 잔치도 하고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 물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경 같은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어우러져서 되게 멋진 풍광을 갖다 이제 연출하고 있다. 두 번째, 연인산이라는 것은 이제 가평 자체가 산지와 또 이제 강을 둘러싸고 이제 아주 깊은 계곡, 산지가 이제 있는데, 이 산지를 둘러싼 계곡의 멋진 그런 자락에 이제 또 연인산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이쪽도 아주 쾌적한 그런 숲속 캠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가 가미가 되면서 인지도 높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 민간 그런 이 리조트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체류시설 캠핑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가평하면 잣이죠. 잣. 결국 가평은 숲속에 휴양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제가 이 가평에 가서 이 2개 캠핑장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됐다. 그럼 다른 건 뭐지? 이렇게 보고 어디 지방을 여행할 때 이 명소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멋진 경관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한탄강변에 절벽이 있다 그랬죠. 현무암 절벽 되게 멋있습니다. 폭포 같은 것들도 이제 제인 폭포 같은 것들이 인근에 있고 되게 멋진 그런 캠핑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해안에 가면은 또 해안가 망상,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강이라는 것 자체가 석회암 지형이고 되게 멋진 그런 이 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합강, 금강변에 또 멋진 그런 특징, 뭐 대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또 도시명 캠핑 같은 것들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고령 대가야 지역, 뭐 그 다음에 이제 함호동천, 뭐 청암산, 칠갑산, 영천에 있는 치산 또 유원지 같은 곳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 인근에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관광시설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칠곡에 또 이제 낙동강변의 그런 이 산성 같은 것들도 이제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캠핑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캠핑의 명소들이 또 그 종합적인 그런 관광의 명소로 발전될 역량을 갖다 이제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평이 가지고 있는 자라섬, 그다음 여러분들이 자라섬보다 좀 더 먼저 많이 알고 있는 곳이 남이섬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맞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강섬이에요. 강섬. 둘의 차이점은 북한강 라인의 이 북한강 라인의 강섬이지만은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남이섬은 춘천시에 있고 자라섬은 이제 가평군에 있습니다. 뭐 남이섬이 먼저 이제 그 이 드라마 촬영지로 이제 그 겨울연가 촬영지로 이제 떴죠. 뭐 여러 가지 남이섬은 이제 친일 재산 논란에도 휘말리기도 했고 좀 특혜 같은 것들을 좀 입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인지도를 갖다 이제 그 이 간직하고 있고 잘 단장된, 어떻게 보면 자라섬은 남이섬에 비하면 좀 덜 단장이 돼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차곡차곡 그 이 조경이 이제 강화되면 남이섬 못지않은 뭐 그런 그 멋진 곳으로 이제 그 탈바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일종의 꽃섬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뭐 자라섬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라섬에서는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캠핑을 테마로 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갖다 이제 그 유치하고 있고, 그런 캠핑의 문화를 앞서 말씀드렸던 연인, 칼봉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지도를 갖다 이제 높이려는 그런 전략. 그다음 가평군은 외곽의 군청이지만 상당히 이 높은 수준의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수도권 시민들의 나들이 그런 그 테마관광지로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평군의 그런 그 관광시설이라든가 체육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사실 군이 그렇게 없습니다. 뭐 연천 뭐 빼고 뭐 그 거의 없습니다만 군 단위 시설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진적인 뭐 호텔식 그런 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그런 그 뭐 교통 배차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한 사례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QR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대면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고안한 일 등등 아주 그 선진적인 그런 그 이 공공 서비스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가평군에 대한 시민들의 행복도, 만족도,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단의 그런 그 이 공공관리 역량이라든가 서비스 역량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기업식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영국의 대처 정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예전에는 기업식 부도는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영미식의 그런 신공공관리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기업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에 좀 실적제 개념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그 도입을 그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실적제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 같은 것들도 협업 마인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협치 개념인데요. 이런 선진적인 관리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도 이제 그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한번 그 생각해 볼 만한 긍정적인 평가 가능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평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유사한 그런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전원 도시의 좀 더 구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원 도시를 갖다 이제 수변 정원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역사적으로는 원래 이제 양주에서 이제 행정구역이 양주에, 물론 예전에는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분리가 되면서 양주군청이 별도로 이제 그 이 양주역 인근으로 이동했고, 남양주는 이제 시청이 됐고 아주 거대 도시로 이제 그 발전을 했죠. 이 남양주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당댐을 끼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길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제 그 봤던 전경인데, 수종사,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물머리 지역에서 이제 수종사라는 아주 아담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올라가면, 물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멋진 이 등산 코스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만, 내려오면서 수종사쯤 와도 뭐예요? 그 팔당 호반의 멋진 풍광, 두밀머리 물길을 갖다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풍광,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멋진 곳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 그래서 남양주는 다산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산 신도시, 다산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도시 브랜드의 전맥을 갖다 이제 그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젊은 시절에 학문을 연마한 곳이 이제 그 이 수종사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그 좀 그 이 서울과 가까운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활발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정조 임금의 발탁이 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저술 활동도 많이 했고, 실용적인 정책도 많이 이제 그 이 폈습니다. 특히 정조 대왕이 이제 그 정조 임금이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사도세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금의 수원이죠. 화성에 이제 성곽을 그 건설하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역사 유적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뭐 그 거중기 같은 것들을 동원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도 이제 다산 선생이 되겠고, 뭐 종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정조 시대가 가고 나서는 이제 반대파들의 좀 견제를 받아서 이제 그 이 뭐 귀향을 떠나게 되죠. 이분이 정약용 선생이 귀향을 간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 먼저 첫 번째 귀향을 갔던 것은 포항에 있는 그런 그 장기 유배촌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장기 유배촌에 가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여제가 남았다고 이 좀 더 취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압송이 돼서 이제 죄를 좀 더 뒤집어 쓰고 간 곳이 전남 강진이죠. 사실 그 두 곳이 아주 멋진 어촌 마을입니다. 그 제가 두 곳을 다 가봤는데요. 이 강진이라는 곳이 이제 아주 엄청난 관광 잠재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포항을 대표하는 아주 한적한 풍광을 간직한 곳이 이 장기 유배촌이다라고 이제 그 이 장기 유배촌에는 또 우암 송시열도 거쳐갔을 정도로 아주 대가들이 이제 그 이 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정약용의 그런 그 고향이라는 곳이 이제 그 남양주의 그런 테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시와 접한 그런 한강변 신도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아주 그 공해 산업들이 많이 있고 뭐 그 비닐하우스 농촌 지역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제 바뀌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원진 레이온 공장 같은 것들 이 있어서 이제 되게 이제 산재의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나라 산재 보상의 대표적인 사례인 원진 레이온 공장이 자리했던 곳이 이제 남양주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과거의 그런 그 또 이 어두운 흔적들을 갖다 이제 그 이 극복하고 멋진 신도시 지역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남양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